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1월 14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예상치를 웃돈 12월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 여파가 이날까지 이어져서 3대 지수 주가는 하락세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저가 매수세가 증시를 지탱해주는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86% 오른 42,297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6% 오른 5,836을 기록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38% 밀린 19,088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35% 하락해서 5,020을 기록했고 장 초반에 4,940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새로 시작한 AI 반도체는 1.12% 하락해서 1152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주 발표된 12월 미국 고용지표의 여파로 3대 주가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낙폭을 1.7%까지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12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꺾였기 때문인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6월까지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이날 마감 무렵 47.2%까지 상승했습니다. 또 페드의 1분기 25bp 금리 인하 확률은 일주일 전인 40.1%에서 현재 21.6%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면에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4.8%까지 오르면서 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45% 오른 109.49를 기록 중입니다. 이렇게 국채금리의 상승은 성장주에게 불리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날 주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투매 흐름이 개장 후에 한동안 계속 지속됐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이 줄기 시작했고 우량주의주의 다우지수는 개장 후 상승세로 돌아섰고 S&P 500 지수도 1% 이상의 하락세를 상승세로 돌렸습니다. 나스닥도 장중에 1.4%포인트나 낙폭을 줄였습니다. 단기 조정 가능성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LPL 파이낸셜의 애덤 틴퀴스트 수석 기술 전략가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잠재적으로 5%에 도달하면서 최소한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증시가 실제 유의미한 추진력을 얻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빅테크 주요 종목들은 테슬라만 빼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하락했는데요. 애플은 지난해 4분기 아이폰 판매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오늘 1.04%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이 최근 인공지능 AI 칩인 블랙웰 주문을 연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메타 등 하이퍼스케일러의 이른바 큰손들 고객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GB200 렉의 일부 주문을 줄였다고 합니다. 매체들은 이들 기업이 100억 달러치의 블랙웰 렉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블랙웰 주문을 연기하는 것은 출고 초기에 발견된 과열과 작은 결함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디인포메이션은 일부 고객사들이 차후 버전을 기다리거나 엔비디아의 기존 AI 칩 구매 계획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 있는 시설에 최소 5만 개의 블랙웰 칩을 탑재한 AI 가속기 GB200을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주문 지연이 발생하면서 주요 협력사인 오픈AI는 엔비디아의 기존 세대 칩인 호퍼를 탑재한 가속기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블랙웰 결함 이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 11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마찬가지로 서버 과열 문제가 나타났고 젠슨항 최고 경영자가 설계상 결함을 시인하면서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었습니다. 블랙웰은 향후 실적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제품인 만큼 발열 이슈가 또다시 불거졌다는 소식에 오늘 엔비디아 주가는 1.97% 하락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소소한 하락폭에 그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42% 하락, 구글은 0.54% 하락, 아마존은 0.22% 하락, 그리고 메타는 1.22%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모건 스탠리가 최대 8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자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는 오늘 2.17% 상승했습니다. 브로드컴도 0.44% 소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은 오늘까지 4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미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 흐름 속에 나스닥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에게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종목인 TSMC와 ARM도 3% 안팎으로 내렸고 반도체 장비 최고 업체인 ASML은 1%대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무려 4% 이상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주요 종목들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빅데이터 분석업체 팔란티어도 3% 이상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우량주는 그동안 낙폭이 더 가팔랐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강해서 상승 종목이 많았는데요. JP모건 체이스는 1% 이상 올랐고 유나이티드 헬스는 3.93%, 휴메나는 6.81%, CVS 헬스는 7.31% 오르면서 의료보험업종 강세를 띄었습니다. 암젠도 오늘 3%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산불이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인데요. 산불의 영향으로 남부 캘리포니아의 유틸리티 공급업체 에디슨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이날도 11.89% 급락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1년 내 최저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로 유명한 신약 개발사 모더나는 실적 전망 하향 조정으로 주가가 16.8%나 폭락했는데요. 모더나는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맞아서 발표한 수정 사업 전망에서 2025년도 매출이 15억에서 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매출 전망치 25억에서 35억 달러 대비 10억 달러 정도 낮춘 것입니다. 한편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오늘은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창립자가 양자 컴퓨터 산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낸 뒤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리게티는 32% 폭락했고 아이온큐도 13%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저커버그는 지난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한 뒤 나는 양자 컴퓨팅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매우 유용한 패러다임이 되기까지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3거래일째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러시아산 석유 제재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서 원유 수급 긴축 우려가 자극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 2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거래일 대비 2.94% 오른 배럴당 78.8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8월 12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브렌트유는 1.56% 상승한 배럴당 81.01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앞서서 미국 재무부는 10일부터 러시아의 석유 생산과 수출을 대상으로 한 경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영국도 같은 날 러시아 주요 석유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던 중국과 인도가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러시아산 석유 공급이 줄 것이라는 전망이 퍼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원유 수요가 견조하다는 시각이 확산되는 가운데 러시아산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 강화가 겹치면서 수급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아들이랑 같이 병원을 다녀오느라고 브리핑이 좀 늦었는데요. 오늘 저녁 밤 10시 기준으로 3대 선물 지수들이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했는데요.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2% 올라서 선물지수가 더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